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정 고혜리입니다. 벌써 이번 주 수요일 한 주의 중반에 다가섰습니다. 이번 주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간밤의 미 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까요? 어젯밤에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주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데요. 이 경계감이 확산하면서 투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했었는데 이 장중에는 19,887.08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2거래일 만에 썼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2거래일 연속, 또 다우 지수는 4거래일 연속해서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엔비디아 주가 2%대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의 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가 늘어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 10월 대비 12.2% 감소했다는 소식 속에서 이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그 전날에도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중국의 당국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약세를 보였는데 또 한 번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최근 한 달 실적 이 마이너스 7.2%를 기록했어서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주워 담는 그러한 투자자들도 많이 보였었는데요. 특히 TSMC 주가는 3.66% 하락을 했습니다. 이 여파의 반도체주 전반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브로드컴은 3.98%, AMD는 2%대 하락을 했고요. 퀄컴도 역시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또 애플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에 248.21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역대 최고가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을 한 건데요. 이 종가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이 전일 대비 0.41% 오르면서 최고 종가 기록도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간밤에 종목별로 각종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이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애플을 2025년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 사업이 확대되고 제품 판매는 약간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는데요.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개발을 한 양자치 윌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기업 알파벳 주가도 5%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파이퍼 샌들러는 알파벳이 제품 중심의 부활을 기대하게 한다면서 역시 2025년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해서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말들이 나왔는데요. 어젯밤에도 또 올라줬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2025년 탑픽으로 손을 꼽았고요. 목표 주가도 31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가는 2%대 상승을 하면서 정말 최고치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증시는 지수는 하락하긴 했는데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각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지난밤 미국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워낙 이번 주 초반에 너무나 폭락장을 겪다 보니까 좀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국내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도 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람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쨌든 일단 시장이 좀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장초에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일단 어제 올라줬고 어제의 흐름을 오늘 또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시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코스피 지수 기어도 지금 상위권 종목을 체크를 해보니까요. 일단 조선업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을 하던 그런 테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그냥 사이클이 아니라 슈퍼 사이클. 일단은 한번 흐름을 되찾으면은 10년은 간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대형 사이클이었습니다. 뭐 실적만 놓고 보면은
일단 실적은 좋았거든요. 그리고 흐름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예상했던 이슈 그리고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로 시장 전체가 밀리면서 우리가 좀 실적과 함께 탄탄하게 기대를 했던 조선업도 좀 무너지는 듯한 그런 차트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 기여도 쪽에서 보면은 HD 현대중공업, 뭐 HD 한국조선해양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치 쪽으로 한번 체크를 연결을 해서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트럼프의 러브콜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하면은 우리 시장에서 조선업이 더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는 그런 테마고요. 일단 종목 체크를 조금 더 해볼게요.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랑 묶여서 이재명 테마주로 굉장히 뭐 상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업종으로만 보면 이제 조선 기자재 종목이죠. 또 우리가 환율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은 환율이 지금 약간은 안정이 되기는 했는데 뭐 1,450원까지도 갈 수가 있을 거다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조선업만 떼어놓고 본다면 이제 고환율 수혜 업종이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업 이 견조한 업황 회복세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이 세계 선박 발주한 물량에요. 전체 중에서 한 3분의 1 가량이 국내 선박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2위에 달할 정도로 국내 이 선박의 수주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가 매수세 유입과 더불어서 지금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욱더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간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이쪽과 관련해서 미증시에서 좀 들썩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국내 증시까지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 양자 암호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또 한 번의 기술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양자 암호주인데요.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 중심에는 구글이 있었습니다.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우를 개발하면서 간밤 미증시에서 6% 가까이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 양자칩을 적용한 양자 컴퓨터를 공개한 건데요. 네, 10셉틸리언, 말도 어렵죠. 그런데 이게 우주의 나이보다 더 오랜 시간인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개발해낸 건데요. 다만 아직은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라서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실제 적용하는 사례는 내년에 발표할 것으로 말했습니다. 기존의 가장 빠른 컴퓨터로 알려진 프론티어를 오류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효과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KCS와 엑스게이트, ALT, 아이윈플러스, ICTK, 우리로 등 양자암호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탔는데요. KCS와 엑스게이트는 오전장에서 이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양자암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한 보안성이 굉장히 우수한 암호 체계를 말하는데요. 이 빛 광자를 사용했습니다. 광자 단위로 신호를 전송하고 외부 침입자가 도청을 시도할 경우에는 신호가 왜곡이 되게 됩니다. 그럼 변질이 되면서 도청이 아예 무의미해지기도 하고 도청 사실이 발각되기 때문에 금방 탄로가 나는 거죠. 네, 이 종목들이 양자 암호주로 묶이기는 하지만 기업마다 특징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각 기업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중 상한가 보였던 엑스게이트입니다. 물리 보안과 정보 보안을 아우르면서 융합 보안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리 보안은 CCTV나 영상 탐지 이렇게 센서를 통한 바이오 인식 같은 걸 물리 보안이라고 하고요. 또 정보 보안은 해킹 탐지라든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같은 소프트웨어 위주 관련 보안 업체를 말합니다. 주목받는 이유는 SK텔레콤과 함께 양자 보안 기술인 퀀텀 VPN을 개발했기 때문이고요. KCS의 양자 암호 장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상황을 순찰하면서 카메라로 실시간에 영상을 찍으면 그걸 수집하고 암호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ICTK도 LG U+와 손을 잡았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이 적용된 자이언트 5칩 개발에도 성공을 했네요. 네, 10셉틸리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이 어려운가 했더니 쉽게 말해서 이 슈퍼컴퓨터가 100년 동안 푸는 문제를요, 이 양자 컴퓨터가 5분 만에 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 이 보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양자 암호가 또 같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네, 시장에서 정말 뭐 유명한 말이 있죠. 찬바람이 불면은 불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슬슬 배당주를 모아가 보자. 뭐 그래서 사실 연말이 되고 하면은 배당주 쪽으로 많이들 수급이 쏠리는데 올해는 그래도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불안정하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뭔가 기본에 충실해라. 그냥 우리가 아는 그 격언을 따라가자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지금 코스피 지수 상위 그 지수 기여도 순위를 보면은 KB금융하고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또 두 종목이 올라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은행주,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밸류업으로 기대를 많이 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장초 저번 주만 해도 흐름이 괜찮았는데 정치 리스크로 좀 주저앉았었죠. 그래도 우리가 투자할 곳이 없으면은 믿을 만한 곳, 안전한 곳으로 좀 돌아가라라고 하듯이 우리가 그래도 믿을 만한 건 배당이다.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은행주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인식이 오늘은 좀 깔린 것 같습니다. 이번 정치 리스크 이후에 참고로 이제 개인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 그리고 뭐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 이런 것들이 좀 조사가 됐는데 개인이 은행주를 가장 많이 담았대요. 그만큼 우리의 좀 불안한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런데 또 반대로 외국인은 참고로 뭐 AI 쪽을 많이 담고 은행주를 좀 덜어냈다라고 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흐름이 계속해서 좋고 이제 막 상승 흐름을 타다가 이번 계엄 이슈로 외국인이 은행주를 좀 덜어낸 게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주 정말 폭탄을 맞았다고 할까요? 이 계엄 사태 이후로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건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융주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증시와 국내 증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최혜선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저는 겨울 여행지 하면 딱 이곳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강원도 원주인데요. 이곳 강원도 원주에서는요, 매년 겨울마다 겨울 축제, 대표적인 겨울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고니골 비축제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당일치기 야경 명소로도 유명한 이곳은요, 양잡농가의 겨울 비수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또 화려한 조명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저는 양잡농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럼 양잠이 뭔가요? 양잠은요, 누에고치를 기른 뒤에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뽑아서 비단을 만드는 걸 일컫는 말인데요. 양잠 농가가 비수기 시즌인 겨울철이 되면 일자리도 또 줄어들고 방문객들도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된 축제가 바로 이 고니골 비축제입니다. 꾸준히 방문하는 방문객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벌써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오늘 고니골 비축제의 하이라이트와 방문 팁들을 또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다들 고니골 비축제의 매력에 푹 빠질 준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재방문을 매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매력에 푹 빠져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매력 정말 푹 빠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얼른 들어보고 싶은데요.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고니골 비축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원주시의 고니골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겨울축제인데요. 누에고치를 키우고 길러 실을 뽑아 비단을 만드는 곳으로 친환경 무농약 뽕나무를 재배하는 약 3만 평의 농장입니다. 이곳이 빛과 겨울의 낭만을 테마로 한 조명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축제장으로 변신하는 건데요. 비축제니까 밤에만 하나?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곳은 낮과 밤 모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원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빛의 향연을 즐기러 겨울 휴가철이나 주말에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입장료도 언제 입장하냐에 따라도 가격이 다른데요.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입장을 하시면 1,000원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야간 타임인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입장을 하신다면 성인은 5,000원, 소인은 3,000원의 입장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또 궁금해하실 입장료부터 딱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어떤 게 볼거리가 있는지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일몰 전에 입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즐길 거리가 있을까요? 제가 딱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고리골 빛축제에서는 빛과 더불어서 또 다채로운 체험들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먼저 양잠 농가인 만큼 양잠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누에실 뽑기 체험과 누에고치 공예 체험이 준비가 돼 있고요. 뽕나무, 뽕잎, 오디를 이용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어서 또 건강한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놀 수 있는 눈썰 매장도 또 준비가 돼 있는데요. 얼음이 얼기 전에는 추억의 다라이 썰매를 또 경험해 보실 수 있고요.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눈썰매 체험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썰매 체험은 1인 1썰매 제공으로 9,000원의 이용료가 발생하는데요. 어른들도 옛날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잠시나마 좀 동심의 세계로 빠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 이색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남녀노소, 커플, 가족 단위 등 누구나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하다 보면 고니골 빛축제의 메인이죠. 일몰 후에 만나볼 수 있는 눈부신 빛의 향연을 보실 수 있는데요. 축제장 곳곳을 수놓은 다양한 테마존은 각기 다른 조명 디자인과 독특한 설치 미술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치 동화 속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포토존 중에 꼭 들려야 할 코스가 있어요. 바로 빛의 터널인데요. 빛의 터널은 고니골 빛축제의 대표 명소로 형형색색의 빛으로 장식된 터널 내부는 조명과 음악이 조화를 이루면서 감각을 자극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터널 끝에는 특별 테마존도 위치해 있다고 해요. 또 다른 볼거리가 준비돼 있어서 또 이 포토존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하는데요. 연인들 사이에서는 빛의 터널이 데이트 명소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축제에는 별빛 아래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다양한 포토존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 산책로에서는 연인들이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로맨틱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혹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고백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곳에 한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두 분은 혹시 축제하면 이게 빠지면 좀 아쉽다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원래는 포토존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빛의 터널에 이미 포토존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뭐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이분은요,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에요. MBTI가 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참고로 이제 극내향형입니다. I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가장 좀 관심이 가는 게 뭔가 기념품을 일단 사와야겠다. 그래서 내가 좀 추억으로 간직을 해야겠다. 아니면 뭔가 특산품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어떨까요? 이런 걸 좀 즐길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보람 아나운서님이 이곳을 방문하면 정말 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이곳에는 야간 마켓도 열린다고 합니다. 축제장에서 빠질 수 없는 또 다른 즐길 거리잖아요. 이곳에서 다양한 핸드메이드 상품과 또 다가올 크리스마스 장식,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지역 특산물 등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추운 겨울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간식과 음료가 방문객분들께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현지 농산물을 활용한 간식과 또 이 음료로 지역의 풍미를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쇼핑을 즐길 수도 있으니까 또 이 야간 마켓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간 마켓은 운영 시간이 계속 변동성이 있어서 방문하시기 전에 꼭 운영 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축제하면 공연이 빠지면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고니골 빛축제가 정말 옹골차다라고 느낀 게 지금까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곳에서 야외 무대에서는 공연과 함께 특별한 이벤트도 열린다고 합니다. 야외 무대에서는 특별한 공연과 이벤트들이 펼쳐지는데요.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요. 알차게 공연도 함께 즐기시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요, 축제 너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고, 아까 초반에 이 매력에 빠질 준비를 해라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호언장담했는지 느껴질 정도로, 이 축제 꼭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뭔가 즐길 거리가 많아가지고 너무 완벽한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은 비축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간에 있으면은 좀 야간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 있으면은 조금 더 하이라이트처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그 궁금증이 있어서 아직은 좀 2%가 아쉽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2%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말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이것까지 말하면 너무 완벽한 축제여가지고 사실 이곳에 방갈로 캠핑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갈로 캠핑장은 3시간 이용 또는 1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빛의 축제와 함께 또 캠핑까지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낭만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박 이용료는 4만 원, 3시간 이용 시에는 주간, 야간에 각각 2만 원의 이용료가 발생을 하고요. 캠핑하면 또 바베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바베큐를 할 수 있는 숯, 그릴, 장갑, 철망 등을 10,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어서 아무것도 챙기지 마시고 두 손 가벼이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뭐 들어보니까 우리가 사실 낭만이란 단어를 이야기할 때 캠핑도 낭만이라고 하고 뭔가 빛 이렇게 반짝이는 그런 것들도 낭만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뭐 우리가 좋아할 만한 거는 다 준비를 했다. 당신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몸만 오시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행사가 정말 알차게 꾸며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보고 싶네요. 일정만 맞다면. 네. 그러니까요. 왜 매력에 빠질 준비를 단단히 하셔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없는 게 없었던 이번 원주 고니골 빛축제, 정말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번에 여기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찬 소식 꽉 채워주신 최혜선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증시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영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네,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따뜻해지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니 주식시장의 기온도 올랐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장중 내내 계속해서 탄탄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조금 아직이지만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유예 2년 유예가 이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 세법 관련 불확실성은 조금 해소가 된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P1.02% 상승하면서 2,442.51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금방 상승 전환했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2% 넘게 상승하면서 675.9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돌아온 개인이죠. 코스닥은 개인이 1,095억 원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750억 원, 그리고 368억 원 각각 파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1,209억 원 팔았고 외국인도 1,374억 원 덜어냈습니다. 기관 홀로 순매수 보였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5위 그리고 6위부터 10위까지의 모양이 조금 다르죠. LG 에너지솔루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82% 빠졌는데 37만 8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테슬라의 질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상승했던 LG 에너지솔루션이 하락 전환을 한 건데요. 증권사에 따르면 업황 부진의 4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때문에 높게 유지되고 있는 평가 가치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또 내년에는 트럼프 리스크나 LG화학 지분 매각 이슈도 있고요. 또 공매도 재개 등의 다수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넘게 빠졌는데요. 94만 9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일단 바이오 관련주가 환율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임상 진행이 조금 어려워진 부분도 있고 또 원료 의약품 수입에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도 또 기약 없이 미뤄지다 보니까 업계 우려가 커지는 건 좀 사실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조금 흐름이 좋은데 네이버 먼저 보시죠. 4% 넘게 오르면서 21만 8천 원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호재가 작용한 게 바로 한국수력 원자력과의 호재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과 손을 잡고 생성형 AI 사업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 흐름 탄 건데요. 2025년 3월 내년부터 사내 하이퍼클로바 X 서비스를 개시해서 임직원들이 사내 업무망에서 문서 요약, 번역과 같은 생성형 AI 범용 기능을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실리면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KB금융도 보겠습니다. 거의 3% 가까이 올랐는데요. 85,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앞서서 찬바람 불면 금융주, 이런 배당주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금융주가 오르게 된 요인 보겠습니다. 일단 탄핵 전국 속에서 외국인 이탈을 잡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KB금융그룹은 주요 글로벌 투자자에게 일단 서한을 보냈고요.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올해 10월 발표한 밸류업 방안에 대한 변함없는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또 금융주 자체가 조금 휘청이는 모습도 살짝 보였어서 KB금융뿐만이 아니라 신한이나 하나, 우리금융그룹도 각각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1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신성 델타테크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18% 넘게 오르면서 9만 4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VI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오르게 된 원인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두 번째 공동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에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휴젤도 살펴보겠습니다. 휴젤도 1% 넘게 오르면서 26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최대 시장인 미국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내년에 가파른 수출 증가가 전망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첫 반영된 휴젤의 미국향 보툴리눔 톡신 실적은 내년부터 온전히 반영이 되는데요. 연간 30% 수준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내년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수출 실적이 약 1,7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30.2%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휴젤은 앞서 상향했던 주가 전망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네요. 네, 이어서 리가켄바이오 보시죠. 어제 큰 폭으로 올랐던 리가켄바이오 오늘은 하락세로 전환을 했죠. 1.17% 내려가면서 10만 9,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냉각한 건데 이렇게 바이오 주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흐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끝까지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이틀째 좀 빨간불 켜면서 양대 시장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02% 상승하면서 2,442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하긴 했었는데요. 이 10시 전후로 빠르게 좀 상승을 하면서 견조한 상승세에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른 종목이 800개가 넘고요. 이 내린 종목은 한 102개 정도 되어가지고요. 오늘은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오른 종목이 훨씬 많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코스닥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어제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정말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추가로 2%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675선에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올랐던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승 종목이 1,466개고요. 하락 종목은 188개로 오른 종목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수급이 그래도 괜찮았는데요. 이 국내 시장에서 떠났던 개인들 다시 좀 돌아왔습니다. 좀 지수를 받쳐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1,000억 원대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원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엇갈린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포지션 보이긴 했지만 물량은 좀 작았습니다. 외국인은 750억, 그다음 기관은 368억
건을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기관은 반대로 1,000억 원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조금은 혼조세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톱 분위기가 정반대였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으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요. 장중에는 계속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오가면서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보합으로 마감하면서 54,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전날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파로 오늘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이 장중에 상승 전환한 이후에 결국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0.82% 상승하면서 17만 1,800원에 종가를 형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알테오젠 오늘은 3%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2차 전지주의 이 대표주인 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은 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성 델타테크 오늘 18%대 강세를 보이면서 좀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 그래도 좀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도 그래도 좀 선방을 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장에서 또 올랐던 테마 또 내린 테마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람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 주목해 보셨나요? 네, 지금 앞서서 앵커님께서 2차 전지주를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장에서 간밤에 테슬라가 아예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 이제 트럼프 하면은 우리가 또 이제 일론 머스크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의 스타라고도 불릴 정도로 이 둘이 같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의 이슈보다도 일단은 뭐 트럼프와 관련이 됐다, 머스크가 언급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오르고 보자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일단은 테슬라가 간밤에 좋은 성적을 냈고 우리 시장도 이제 업황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모건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아예 그 자동차 부문에서 최선호주로 꼽았는데요. 우리 시장으로도 이제 2차 전지 일부 종목으로 훈풍이 불어서 에코프로비엠이 올랐습니다. 그 아무래도 장 초반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도 다 오르기도 했고 상승 흐름이 제법 컸는데 지금 종가로는 윗골이 달리면서 조금 내려왔고 또 아예 에코프로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연동되는 LNF 같은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때는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주가 우리 시장을 견인하는 대표 테마다 2차 전지를 사면 무조건 돈 번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쩐지 좀 흐름이 약해져서 미국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좀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또 다시 살아나는 지점이다. 이제 2차 전지는 더 이상 힘이 빠질 곳이 없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외국인이 우리 시장의 2차 전지 종목 쪽으로는 꾸준히 담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슈 하나 더 알려드린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해서도 기대해볼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오늘 장에서는요, 뭐 투톱, 뭐 반도체 대표주들이 움직인다기보다는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좀 테슬라와 연관이 있는 자율주행 쪽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표주자인 프론티어도 오늘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 밖에도 좀 시총이 작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평상시에 잘 들어보지 못한 종목들이라도요, 좀 자율주행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네, 저는 게임주 가져와 봤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가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게임주의 상승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M게임이 8% 넘게 올랐는데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2.18% 오르면서 5,62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M게임은 신작 귀혼 M을 출시했죠. 또 내년에는 전민 강호를 출시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스코넷과 데브시스터즈, 조이시티와 액토즈 소프트, 네오위즈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데브시스터즈에 조금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포인트 두 가지를 짚어보자면 바로 쿠키런과 인도입니다. 네, 데브시스터즈가 인도 14억 시장을 잡았습니다. 오늘 쿠키런이 첫 출시가 되는데 인도에서 첫 정식 출시일이 오늘입니다. 네, 현지 퍼블리싱은 크래프톤이 맡았고요. 이미 배틀그라운드를 인도 국민게임 발열에 올려놓기 때문에 이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쿠키런 인도는 데브시스터즈 산하 스튜디오 킹덤이 개발했고요. 네, 개발진이 직접 인도를 방문해서 현지 문화를 탐색하고 다양한 기기를 위한 준비 대응도 마친 상태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조금 세심하다, 너무 좋다라고 느꼈던 게 인도의 전통 디저트를 캐릭터로 출시한 겁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요. 카주 타틀리, 굴랍 자문 등 인도 오리지널 쿠키를 선보이면서 인도의 문화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외국 게임에 우리나라의 뭐 약과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육아라든지 이런 게 담겼다면 조금 더 흥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 일단 쿠키런은 좀 부담 없이 쉽고 직관적인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일단 익숙한 쿠키 소재의 캐릭터가 흥미를 돋고 또 개성 있는 쿠키를 성장시키고 조합시키고 또 친구와 점수를 겨루는 경쟁의 재미도 한몫을 하는데요. 사실 게임 산업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며 가전제품이며 이 많은 기업들이 인도로 향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인도 시장에 주목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일단 연평균 게임 성장률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6%에서 7% 가까이 됩니다. 일단 국가적 차원에서도 디지털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태고 인구 구조도 평균 연령이 29.9세로 굉장히 젊은 층이기도 하죠. 그리고 인구가 많다는 장점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서요.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인도에 인구가 많아서 좀 그런 걸까요? 이용자가 앞으로 많을 테니까. 네, 인구가 많기도 하고 또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네. 젊은 층이 그런 걸 좀 받아들이는 게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쿠키런 너무 오랜만에 들은 거예요. 쿠키런 혹시 해보셨나요, 예전에? 아, 저 해본 적은 없는데 되게 많이 봐서 익숙하긴 합니다. 좀 쿠키런 해보셨나요? 저는 취미가 게임입니다. 다 해보고요. 네. 잠깐 뭐 게임 용어 살짝만 말하자면 뭐 리세마라라고 해가지고 또 쿠키런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는 용어가 있거든요. 좋은 쿠키 뽑으려고 좀 많이 지었다 깔았다 하면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저는 게임을 좋아해서 또 어떤 뭐 일부 하나의 게임 산업만 오른다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게임 산업이 좀 커지고 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제가 어디 가서 저는 취미가 게임입니다라고 했을 때 누가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이게 망설여지게 되더라고요, 살짝은. 왜 망설여지죠? 너는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하니? 약간 이런 말씀들을 많이 지금 하셔가지고. 학생도 아닌데. 네, 꼭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나는 취미가 게임이다. e스포츠가 나는 취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게임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저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지금 게임 강국이어서 네. 너무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쿠키런 저는 이 업데이트 되기 전에 옛날에 쿠키런 그 캐릭터들이 달렸었거든요. 그 달리는 시절에 해가지고요. 그때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고 난 뒤에는 해보지는 못했어서 이번 기회에 좀 다시 설치를 해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게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구체적으로도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NC소프트 오늘 5%대 상승했고요. 크래프톤도 역시 또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각각의 개별 이슈가 또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추가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가지 게임을 소개를 해줬는데요. 저는 또 잘 몰라가지고 오늘 보람 아나운서인데 좀 이렇게 자문을 구해야겠습니다. 이번에 투자하는 그 게임은요. 이 국내의 미스틸 게임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인칭으로 타임 서바이벌 슈팅 게임이라고 해요. 네. 네.
타임 서바이벌 슈팅 게임.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뭐 어떤 점을 말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시죠? 게임은요, 잘하는 방법은 덜 맞고 많이 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투자한 게임이요. 이 폴란드 소재의 게임사예요. 버추얼 RK인데요. 이거는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해서 쏘는 건가 봅니다. 네, 슈팅이니까 아마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 이 게임사에 새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오늘 좀 기대감이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2025년 이 내년의 게임주 탑픽을요. 크래프톤으로 꼽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게임주 테마 전반도 상승했고요. 각각의 종목도 개별 이슈로 상승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웃으면서 게임 얘기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것 같아서 살짝은 좀 무겁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때문에 조기 대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당 후보들이 벌써부터 미리 뭐 출산 정책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에 정말 또 관심 많은 스타 중에 한 명이 이제 또 머스크입니다. 머스크가 한국에 대해서 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한국이 단기적으로는 AI가 좀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고령화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뭐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고 좀 글로벌적인 이슈이기는 하죠. 일단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장초부터 캐리소프트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뭐 덧붙여서 아가방 컴퍼니 같은 종목들, 출산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제 테마주, 그중에서도 좀 정치 테마주로 묶이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급등락이 워낙 심한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정치 테마주로 보면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는 지금 앞서서 머스크의 언급처럼 이게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출산 관련한 문제가 뭐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봐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생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자를 하실 때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출산 관련 아니면 뭐 키즈 산업, 뭐 일자리 이런 쪽이 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왜 상승을 했을까라고 알아봤더니 이제 탄핵이 만약에 가결이 되어서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그렇다면 새롭게 각 당에서 대선 주자를 내놓을 것이고 이와 함께 새로운 공약도 많이 내놓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국민들의 그 표심을 좀 얻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의 새로운 공약과 함께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시선과 함께 오늘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엔젤 산업은요, 이 이름은 엔젤이어서 또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키즈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뭐 깨끗한 나라라든지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일자리 쪽으로는 메가 MD라든지 월비스, 아이비 김영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야기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단영 아나운서는 또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저는 이번에는 인터넷주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돌아오기는 했지만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물량을 많이 덜어내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때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담았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찾아봤더니 외국인과 기관이 SK하이닉스와 네이버를 가장 많이 담았더라고요. 반도체 다음으로 네이버를 담았는데, 저는 뭐 미증시 이슈에도 반도체는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나스닥 대형주 관련 이슈도 영향을 받다 보니 네이버는 왜 담았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지기는 했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이 반도체 다음으로 카카오와 네이버를 많이 사들였는데 그 이유가요, 내년 실적 전망 대비 주가가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됐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굉장히 선방을 한 모습입니다. 네이버 4.31% 오르면서 21만 8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인터넷 관련주 주목을 해보셨습니다. 오늘 정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 그리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넷주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었는데 간만에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람 아나운서 오늘 화장품 보셨는데 짧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뭐 글로벌적으로 K-뷰티 사랑 여전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예요. 뭐 글로벌 확대 K-뷰티 이제 시작이다라는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고요. 뭐 최근에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또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이슈였죠. 이제 또 K-뷰티 관련해서 비슷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이슈 관련해서도 또 오를 일이 남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상승 추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슈는 달라서 어제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올라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K-뷰티가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다라는 새로운 리포트의 영향도 있기도 하고요. 이게 단순하게 뭐 예뻐진다, 화장, 메이크업뿐만이 아니라 뭐 뷰티, 미용 기기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K-뷰티 쪽으로 좀 훈풍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에서 우리 화장품 관련한 이 기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인기라고 하거든요.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테마와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지만 한 줄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단영 아나운서는 오늘장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오늘도 그렇게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좀 이런 좋은 흐름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오늘처럼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어제장 엄청 올랐는데 어제 속빈강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엄청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네, 어제였으니까요. 네. 네. 근데 오늘은 좀 오늘까지 올릴 줄은 몰랐거든요. 좀 채워졌나요, 강정이? 반 정도는 네, 이제 목요일, 금요일까지 채우면은 이제 강정이 꽉 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보람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강정이 약간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저는 수급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 저는 돌아와요 외국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괜찮거든요. 뭐 다른 나라에서 여기저기 걱정하는 문자들도 많이 보내고 그래가지고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 괜찮은데 이런 답답한 마음을 좀 토로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방송하고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이제 수급이 외국인이 좀 많이 빠져나갔는데 얼른 다시 좀 돌아와서 시장이 12월 랠리, 산타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불장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급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오는 말 중에 정말 모든 재료보다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수급 탄탄하게 채워져서 우리 증시를 견인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방송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내일 방송에서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